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가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먼저 적중특강 들어가기 전에요. 그 새로운 HSK에 대한 이슈가 한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영상을 좀 소식이 올 때마다 올려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한 9월 안에는 기초적인 피아오준, 기준 같은 것들은 잡아서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도 뭔가가 아직 덜 고쳐지고 또 위에서 다시 백 해가지고 심사 중이고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정말 느리잖아요, 중국은. 일단 당분간은 그 새로운 HSK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소식이 있으면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공유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우리 가던 시험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 내용은요, 우리 9월에 있었던 기출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은 제가 이 말을 왜 적었냐면 원래 되게 긴 글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5급이라고 해서 5급 단어로만 글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나와요. 6급 단어도 아닌 것도 더 많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빈칸 주변을 살펴보고 거기서 바로 답이 나오면 굳이 다 읽겠다는 생각은 일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46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2달러로 되어 있고 8줄이나 있는 것 중에서 한 두 번째 줄쯤에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다 일단 패스하고 얘가 포함된 문장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앞을 조금 한 칸 더 간다든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这家企业, 이 기업은, 이런 건 다 5급 단어지요. 지향은 바. 밭전자는 우리가 알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농티엔 하면 농사 짓는 밭을 허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와 상점과 전부 동사들인 걸 보니까 칠라이 이렇게 일단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뭐 항상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혜허 결합하다는요. 제가 항상 우리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결합하다라고 외우고 안 넘어가요. 무조건 바나 치양을 써서 뭐뭐쓸 바, A 그리고 건, 허, 유 같은 말이잖아요. 대표로 요것만 할까요? 바, A, 끈비, 지혜허, 칠라이. 이게 말의 습관이거든요. 지혜허 짜이치 이렇게 써서 A를 B와 결합시키다. 이게 완전히 얘가 쓰는 구조예요. 딱이잖아요. 어떤 농사 짓는 곳을 상점과 결합시켜서 연결시켜서 지혜허 칠라이 답 나온 것 같아요. 투이광이라고 하면 널리 보급하다. 잘 쓰는 따페이는요. 투이광产品, 어떤 제품 같은 걸 널리 보급하다. 지수, 기술 같은 거하고 쓸 수 있어요. 부총, 보충하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부총 내용, 내용을 보충하다. 잉지의 客人, 손님을 맞이하다.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A가 바로 되는 거. 자,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 넘어가요. 얘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6번하고 거리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간을 다 읽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47번이 시작되는 호흡을 찾아서 让消费者, 소비자들로 하여금 거의란 조동사가 보여요. 零距离 하면 0거리라는 건 거의 거리가 없게 이제 동사, 조동사와 짝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다 해석을 하기 싫으면 全过程, 과정을 소비자들이 뭐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承受, 감당하고 견디다. 정말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죠. 承受压力,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말 이 기둥이 압력을 견디다. 오케이. 体验, 체험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말 될 것 같아요. 자, 페이허 하면 협동하다, 협력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반은 따라 읽으세요 하면 막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고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반은 페이허더很好, 되게 쌤한테 협력을 잘해주는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느낌.
장워 한자 그대로 읽어서 장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사용 빈도가 일상생활에서 낮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뭐냐면 어떤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익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장워 지식, 지식을 내 것으로 익히다. 장워 와유, 대표로 와유를 했지만 잉유, 영어, 한유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를 뭐 마스터했다거나 장워 지수, 어떤 기술을 완전히 내가 익혔다거나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봐도 정답이 B밖에 안 되죠. 소비자들이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은 이 글의 맨 끝부분이었어요.相信, 믿어요 한 다음에 쫙 목적어요. 이런 것을. 자, 믿는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안에 지향, 우리가 지향이 아까도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지향이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올 때는요. 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구조가 되는 거고요. 지향 뒤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이 지향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전치사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부사로 장차 뭐뭐일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지금 더迅수 할 때 우리 그 쉰이잖아요. 그래서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에 이제 일종의 미래 시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네 개의 단어가 보이는데未来, 멀지 않은 장래에 조만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시점이 맞잖아요. 종치에는 이전, 특히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에 종치에 요이치라오호 어떤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루진 하면 지금 오늘날 진 따이 근데 그래서 지금 시점상 맞는 것이 정답이 A밖에 없겠습니다. 요렇게 독해 일부분은 처음부터 다 읽겠다는 생각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시간도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한 호흡을 끊어서 보고 안 됐을 때 앞뒤를 본다.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독해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독해 이 부분을 딱 보시면요. 이게 설명문 같은 애들은요. 앞에가 딱 규칙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A하고 D하고 똑같죠. 무슨 카오시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리고 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대상을 설명을 찾아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금세 답이 나와요. 자, 항상 제가 독해 제 이 부분 할 때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마침표를 한번 찾아보라 그래요. 마침표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침표를 동그라미 치다 보면 자, 글의 흐름이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앞만 보시면 돼요. 앞에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참 좋냐면 여기 어디를 딱 봤는데 시작이 인츠 따라서 이런 말이 보였다. 그러면 이게 주제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얘를 먼저 읽어보면 보통 답이 나온다거나 흐름을 보는 건데요. 우리 맨 앞만 보면 여기는 얘랑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가 물결로 똑같이 밑줄을 쳐볼게요. 요거는 꾸미는 말이에요. 더. 자, 요거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듣기로 쪼리가 요거겠죠. 여기도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요 물결이하고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AD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하고 관련되는 내용부터 찾아볼게요. 이 시험은 시는 시작되었다. 1168년 숫자는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1168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밑줄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미 한 놈을 제꼈어요. 자, 그 다음 이 시험은 매일 2년 진행 2次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그런 말이 있는지 쭉 훑어 2년 그런 말 아예 없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D만 체크하면 되겠다. A는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고 요거는 시입니다. 地方 어떤 곳, 요 시험을 거행하던 곳입니다.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쭉 훑어보면 요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입니다. 요런 거는 다 꾸미는 말이
여러 개일 때, 병렬 관계일 때 쓰는 거라 여기서 호흡을 끊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가서 시험장이었다. 中国历史上, 중국 역사상 规模最大, 규모가 가장 크고 影响最广的, 영향력이 가장 넓은 시험장이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는 곳이구나. 정답은 D. 좀 불안하다. 끝까지 免费가 나오는지 봤더니 아예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답은 D. 그래서 설명 대상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찾기가 쉬운 반면에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전혀 보기에 규칙성도 없지요. 더군다나 제일 빨리 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지금처럼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우리가 호흡을 끊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문 같은 거는 딱 마침표가 찍어졌다는 건 하나의 설명을 일단 끝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화라는 거는 이 사람 말의 흐름을 갖고 또 그 사람이 다음에 대답을 하고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딱 여기서부터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A, B, C, D를 읽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건 사실 한 문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읽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A, B, C, D를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한 상태로 남겨두면 나중에 내려와서 또 보면 또 무슨 말이었지? 또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탁 내려다 봤을 때 아 맞다 이런 말이었지 하고 딱 보이게 만드는 거를 줄을 딱 쳐놓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儿子在中途晕倒了. 아들이 중간에 기절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 눈에 쏙 들어오려면 제가 볼 때는 기절했다가 중요해요. 기절했다. 아니면 하나 더 쳐도 돼요. 아들이 기절했다. 他们 사람을 못 건네요. 一路上很顺利.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밑줄 치겠어요? 나중에 딱 내려다보면 아, 순조로웠구나. 아, 요렇게 보시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C. 要珍惜最美的风景. 珍惜 5급 동사 맞죠? 소중히 하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소중히 하자. 풍경이 중요하다. 혹은 뭐 하나 더 치고 싶으면 요렇게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D. 坚持 4급 동사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만 才能看见希望 坚持 해야만 희망이 보인다. 요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랑 아예 깔끔한 상태는 완전히 여러분 다르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처음부터 제가 읽어보면서 또 속어법도 중요하죠. 아닌 건 빨리빨리 제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一对父子 한 쌍이서 사람과 사람을 셀 때 생명체와 생명체를 셀 때 쌍은 对를 써야 하죠. 부자가 在沙漠中 사막에서 前进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一路上 쿤징 부단 여러분이 쿤징을 모른다 하더라도 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쿤난 이런 게 4급 단어잖아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순조롭지 않았겠구나 제껴주시고 儿子非常不耐烦 不耐烦 5급 단어죠. 견디지 못하고 忍不住抱怨 불평하다 5급 동사 这么一大片沙漠 이렇게 큰 사막에서 什么时候才能走出去 언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요? 父亲笑着说 아버지가 웃으며 말하기를 비해지 조급해하지 마라 人生就是这样 인생은 이렇단다 最困境时 가장 어려울 때 在坚持 난 알 것 같아. 그쵸 여러분? 느낌 오시죠? 다시 몇 걸음만 더 꾸준히 가면 也许就会遇见 우연히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과연 又走了十几里路 한 10몇 리 길을 갔더니 他们就看到了绿洲 하면 오아시스 같은 것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기절했다 본 적도 없고 풍경을 아껴라는 이 글 전체의 어떤 주제성이 아니죠. 답은 D.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좀 빨리빨리 핵심만 갖고 포인트를 탁탁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대화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좀 읽어가면서 소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쓰기 일부분은요. 어차피 이 단어가 바뀌는 거지 이 어법은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 잘 들어주셨다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동사 수러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면 물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목적어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 목적어가 있는 거고
혹시 주어를 꾸미는 말, 즉 관형어 혹은 목적어도 똑같이 관형어가 있는데 혼자 연결이 가능하면 바로 연결하시는데 나는 연결고리가 필요해 하면 요 덜을 잘 봐서 써주시고 자,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걸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지요. 혼자 꾸밀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땅지자 덜을 잘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항상 서술어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얘가 중간에 딱 있으면요. 앞뒤 해결이 굉장히 빨라져요. 쫙 보면 이미 뭐가 붙어 있어요. 동태조사. 나는 얘가 서술어야 라고 표시를 다 내줬어 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정쇼 우리 앞에서 했죠. 정쇼 야리. 스트레스 같은 거 견디다, 감당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뭔가 안 좋은 것을 견디다. 그럼 누가 무엇을? 그가 고통을. 헌또는 꾸미는 말.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는 견뎌냈다. 헌또 통쿠. 많은 고통을 견뎌냈다. 요즘 이 쓰기 일부분은요. 사실 4급보다 5급이 좀 쉬워요. 그게 출제자의 문제이긴 한데요. 4급은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 93번 내려가 볼게요. 동사 뒤에서 역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내가 동사야. 이 문장에 내가 중심이야 라고 표시 내고 있어요. 구하면 고무시키다, 힘나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럼 뭐가 뭐를? 이 말이 그를 힘나게 하고 있어야겠죠? 이때 부또한은 보통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부또한 디까오 이럴 때 되게 많이 쓰죠. 끊임없이 항상 하다. 동사를 꾸밀 때 요런 더 필요 없이 바로 동사를 꾸미는 표현이죠. 끝났네요.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힘을 주고 있어요. V 그에게 그를 이렇게. 너무 쉽지 않나요? 자,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나 동사 서술어 끝났어요. 이징 부사죠. 붙이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비아오밍이라는 말은 뭔가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거나 입장을 확실하게 하다. 그러면 끝났네요. 주어는 링다오 높은 지도자가 이징 비아오밍러 확실히 했다. 뭐를? 태도를. 쉬워. 자, 98번. 이렇게 꾸미는 말 우선 우리 눈에서 좀 치워봐요. 치워보니까 동사 보이죠? 나 동사. 헌 붙었어요. 더 필요 없죠? 바로 붙여서 부사어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뭐에게 뭐가 있는지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쇼풀리라고 하면 설득력, 调查数据 하면 조사한 어떤 통계 수치, 데이터. 그러면 끝났네요. 报告上的 보고서에 있는 조사 데이터가 很有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9월 시험 되게 쉬웠죠. 근데 요즘 5급 쓰기 일부분 거의 이 수준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동사 수렴은 받습니다. 빠짜면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지향을 쓸 수 있다고 했고 주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조개라고 해요. 외울 때. 이게 보조개 들어간다 할 때 보조개로 외우셔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사가 이제 전치사를 얘기해요. 전치사 구조. 즉, 바 앞에 이띵 반드시란 부사도 쓰고 야오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는 다 앞에 빼주세요. 빼주시고 뭐뭐을 뭐뭐를 하고 해석이 되는 바를 넣어주세요. 옷을 그리고 씻어라. 근데 이 빠짜문이 되게 중요한 게요. 바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동사 서술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뒤에 기타 성분이 붙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러를 쓴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보어. 그래서 깐징 하면 이건 결과 보어지요. 씻은 결과 깨끗하게. 이렇게 뭔가 뒤에 좀 더 나와야 돼요. 그게 빠짜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빠짜문은 6급 갈 때까지도 딱 2개만 외우셔도 사실 기본은 해요. 부사 조동사 바 앞에 쓰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반드시 기타 성분 있어야 되는 거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 슈이는 일단 전치사 구조니까 우리 괄호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동사 요거밖에 없어요. 싸, 짜이까지 해도 돼요. 싸 보시면 물을 어디에 쏟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짜이가 붙었어요. 우리가 팡, 짜 이런 거 되게 쉽죠? 이런 동사의 성격상 이게 반드시 어디에라는 장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기타 성분이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누가 그 다음 부사 조동사는 없어요. 무를 하고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싸짜이 어디에 쏟았을까요? 띠탄 카펫 5급 명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펫은 물건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얘를 장소화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뭐 붙여야 되냐면 꼭 붙여주셔야 돼요. 꼭 붙여주셔야 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어디에 앉아있다 할 때 우리 주어짜이 쓸 수 있죠. 방지엔 안 돼요 여러분. 중국 사람 기준에서 방지에는 이게 방이에요 라고는 하는 사물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반드시 방지에 리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샹을 끝에 써서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이거는 의문문이죠. 반드시 뭐까지? 물음표까지 깔끔하게 덤벙거리지 말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동문은 아주 간단하게는 A가 被 동사 당했다. 他被拒绝了 그가 거절당했다. 누구에 의해 거절당했는지 들어갈 수 있고 他被我 그는 나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사부터 찾으라 그랬죠? 吓哭了 놀라서 울었다가 동사예요. 그런데 被가 있으니까 A가 B에 의해 놀라서 울음을 당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한테 먹힘을 당했다. 이러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A가 B에 의해서 동사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해석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B가 A를 동사했다. 일단 요렇게 한번 균형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동생 메이메이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글자 모르면 그냥 소리만 잡으셔도 돼요. 어떤 소리가. 그러면 이 소리가 메이메이를 그러니까 얘가 B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메이메이를 놀라서 울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베이로 쓸 때는 A가 앞으로 가서 메이메이가 이 소리에 의해서 놀라 우는 것을 당하게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저처럼 한번 바꿔서 그냥 피동을 무시하시고 누가 누구를 하고 B 동사 A로 먼저 잡은 다음에 A를 앞에 놓고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오늘은 연동문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동문, 겸어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문장에 서술어가 한 개가 있지 않고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보시면 他去中国学汉语 서술어가 2개 있죠. 누가 중국 가죠? 그가 중국 가요. 누가 중국어 배우죠? 그가 중국어 배워요. 계속 주어는 타로 일치가 되고 있으니까 한 주어에 동사가 연이어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연동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겸어문은 한번 보시면 랑이라는 사동이 들어가면 무조건 겸어문이 돼요. 그리고 쉐가 있는데요. 我让他学汉语 시킨 건 누가 시켰냐면 내가 시켰는데 공부는 그가 하죠. 이게 주어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인 거예요. 내가 시켰다 그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만 보실래요? 그는 배운다 중국어를. 이렇게 두 문장이 가다가 연결이 됐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타예요. 이 아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 앞에 동사한테 목적어였는데 뒤에 동사에겐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겸어가 있는 문장이다 해서 겸어문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겸어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마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동사 1번에 이렇게 사동 그래서 랑, 教, 使, 링 이런 건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 이게 V1으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겸어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면 막 서술어가 막 여러 개 보이는데 그 와중에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 있네. 쉬는 무조건 V1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하나 앞에 있을 거고요. 뭐를 뭐뭐하게 만드나 하고 우리가 쭉 끌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抱怨 얘는 명사성도 되고 동사성도 되는데요. 불평 혹은 불평하다도 됩니다.
更糟糕 요것도 형용사로 엉망진창이다. 요거는 명사로 일, 변하다. 근데 뒤에 뭐 썼어요? 더 써서 정도 보호 올 거예요. 변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잘 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抱怨이 주어가 될 거예요. 불평은 只 단지 会 뭐 하게 할 뿐이다. 使가 V1 일이 变 변하게 할 뿐이다. 그런데 변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한다? 更糟糕 더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할 뿐이다. 요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그쵸? 자 여기서 抱怨只会使事情까지만 보면 불평이 만든다 일을 요게 한 문장이고요. 事情일이 변한 정도가 이러이렇다 해서 한 문장이 되죠. 이때 事情은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에 동사 1번에게는 목적어 그리고 동사 2번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겸어 전체가 겸어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웠어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아까 그 겸어문하고 계속 지금 연결해서 사실은 좀 얘기할 건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 중국 명사가 목적어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가 명사나 대명사, 결국 명사거든요. 를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는 달리 형용사나 동사 같은 어떤 원래 서술성 단어를 꼭 목적어에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죄더를 한번 보시면 죄더 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녀를 느껴요. 그건 변태예요, 여러분. 죄더 타很漂亮 목적어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 안에 다시 형용사 예쁘다가 또 들어가는 이런 목적어를 꼭 가져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我觉得他应该学汉语 이번엔 동사. 나는 걔가 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뒤에 동사, 형용사 같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셔부더가 그래요. 셔부더는 뒤에 동사가 와서 뭐뭐 하는 것을 아쉬워하다, 아까워하다, 애석해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 공부를 마치고 떠나야 되는데 셔부더 리카이 떠나기가 섭섭하다. 리카이 동사가 뒤에 들어와야 되죠. 너무 예쁜 초콜릿을 받았어요. 셔부더 치 먹기가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문장 전체의 쥐에더처럼 서술어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또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동사가 또 두 개가 보이네요. show, 받다가 있고 랑이 있어요. 얘네 둘끼리는 당연히 랑이 V1이 되고 show가 V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고 연결을 해서 요 두 문제, 아까 앞에가 우리가 96번하고 97번 요 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답을 띄우고 부모님들은 항상 막 안타까워해요. 하고 목적어가 긴데 그 안에 또 V1, V2 지금 겸어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로 하여금 show委屈 하면 억울함을 받게, 억울함을 당하게 만드는 것을 되게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애석해한다.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되게 쉬웠는데 두 문제로 완전히 퉁친 것 같아요. 난이도를. 굉장히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구조 분석도 하고 어법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인데요. 단어 5개 봐드릴게요. 빵완, 방완이라고 읽어서 굉장히 많이 발음이 틀리는데 저녁 무렵, 해질 무렵 있었고요. 따페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쌈뿌는 뭐가 중요하냐면 싸는 퍼트리죠. 뿌는 발걸음을 막 퍼뜨리고 싸돌아다니는 게 산책하다. 이미 목적어가 붙어 있다는 거. 뒤에 다른 목적어 쓰시지 않기. 중첩을 해서 산책을 좀 하다 하면 동사만 중첩해야 되니까 싼쌈뿌라고 쓰기. 이런 것들 이제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아마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어메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자들이 특히 춤을 추거나 하는 예쁜 동작. 여자가 여기 들어가지요. 그래서 姿势 여자들의 优美的姿势 춤추는 아름다운 동작, 자세 优美的歌声 아름다운 노랫소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 단어 到处 도처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到处都是 도처가 다 뭐뭐다
到处都有 도처에 뭐뭐가 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게 되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享受 일단 한자 그대로 읽어서 사전 찾아서 향수하다 이러지 말고 향수 뿌리는 거 아니지요. 뭔가를 누리다 즐기다 해서 지금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제가 다 한 번씩 읽어볼게요. 享受服务 서비스를 누리다. 享受美味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享受生活 생활을 즐기다. 享受幸福 행복을 누리다. 享受权리, 어떤 권리를 누리다. 요 5개가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5급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예, 享受는 너무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따페이들 꼭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은 사진은 뭐가 나왔었냐면 회사에서 어떤 남자가 회의에서 막 발표를 PPT로 하고 있으니까 밑에 다른 회사원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발표를 하는 그 상황 자체는 在会议上发言 발표한다는 표현, 做报告도 괜찮아요. 보고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박수를 쳤다는 건 우리가 유축한데 굉장히 그 발표 내용이 좋았다. 그런 거를 묘사할 때는 会议上的发言你很精彩. 정말 멋졌다. 아주 훌륭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수를 치다. 손바닥 장자죠. 얘는 치다. 북을 치다 할 때. 그래서 손바닥을 치다는 역시 이합동사라서 반드시 앞쪽으로 빼야 되는데 항상 뭘 쓰냐면 왜를 써서 누군가를 위해서 손뼉을 쳐주면 돼요. 그래서 大家都为他鼓掌 이런 표현들을 이 사진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잘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적중특강도요. 우리 최현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자, 적중특강 사실상 무료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요. 시간 되시면 이 앞에 거 꾸준하게 제가 지금 매달 올리고 있으니까 매달 열심히 시험 치면서 쭉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제가 한 해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시는 걸로. 네, 중국어 학원은 일반 다른 언어들과 함께 있는 학원과는 달리 우리 시사중국어 같은 경우는 벌써 커리큘럼을 딱 펴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게 완전히 중국어를 위한 학원이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훌륭한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사중국어 학원으로 오셔서 HSK 공부하시면 어떤 다른 데서 실패했던 거 그런 거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요. 아주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솔직히 우리 5급에서 만족할 거 아니잖아요. 6급까지 무난하게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꼭 잘 치셔서요. 다음에는 제 6급 적중특강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